계속해서 누수게 진행되어 온 현재 결과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고 드시고 그리고 그게 혼자만의 어떤 실패 사례가 아니고 다른 사람 우리 전체의 그 교육 공동체에 대해서 이뤄낸 결과물이라는 것을 아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시간 관계상 새학년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 그리고 수업 혁신과 이제 가장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그 자율탐구 교육과정, 그 학령 중심 교육과정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일단 이제 학교 계획을 세울 때 학년별 중점 역량을 세웠어요. 그래서 1학년은 감성, 마을 연계로 하고 2학년은 민주시민의식, 3학년은 세계시민교육 이렇게 틀을 잡아서 이걸로 교육 그 활동과 교육 과정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새학년 교육 과정부터 첫 단추를 잘 세웁니다. 학교에 새로 오신 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뭐 항상 이제 만기되어서 나가도 10명, 20명 이상은 항상 바뀌어서 선생님들하고 학교의 비전과 철학을 이제 공유를 일단 하고 그다음에 수업을 어떻게 할까, 평가를 어떻게 할까를 새로운 선생님들과 함께 학년별 교육과정과 또 교과별로 또 이렇게 협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입 교사들에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실천했고 우리 학교의 특색은 뭐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또 이제 안내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해서 저기 관계 형성을 위한 공동체 활동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들이 새학년 교육과정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인데, 저희들이 이제 8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지금 저희들이 1년에 30시간을 하고 있고, 그게 잘 운영되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처음에 이제 새로 오신 교장 선생님도 모두 다 듣는 건 이거 폭력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학교를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시고 전학공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셔서 나중에 되게 협조적으로 이렇게 돌아오신 경우가 많고요. 물론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일정이 빡빡해서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중학교는 좀 수요일 오후 정도의 시간을 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하는데 올해는 더 빡시게 40시간을 운영했습니다. 그 빡시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생활학습 공동체를 위한 연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들 학년별로 일어나는 소소한 문제, 어떤 학교폭력이라든지, 뭐 선도위원회든지, 이런 어떤 학생들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공동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했고, 이분에서 서희조 사건 같은 경우 보다 하더라도 교사의 곁에 누군가 하나만 있어서 들어줬다면 그렇게 안 좋은 일로 상황을 끌고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생활학습 공동체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도 그런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연대감이 있거든요. 지금 서희초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교육 내용이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학교 폭력이라든지 뭐 교사 권익을 위해서 좀 같이 고민하는 같이 좀 들어주는 어떤 문화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업 나눔은 이제 전체 수업 나눔 2번 그중에 제가 항상 스타트를 항상 끌었습니다. 8년 동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학년 수업 나눔은 이제 4회 했다가 3회 했다가 이번에 좀 줄었는데 11명이 이제 학년별로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주된 그 가르치고 있는 학년에 들어가서 수업 나눔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 13분의 수업을 하시고 워크숍은 뭐냐면 그때그때 학년별로 필요했던 그 내용들을 교과 통합을 어떻게 할 건가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날 선생님이 좀 원하는 프로그램을 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40시간. 그래서 이게 우리 학교의 변화의 힘이고 또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힘이고 그래서 또 공동체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서로가 협력하는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문화를 형성하는데 신규 교사 고경력 교사 할 것 없이 같이 맞대고 얘기하기 때문에 격있는 그 소통하는 교사 문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했던 드로잉 콘서트 박선신 교수 전 교사 다 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거 할 때 급식소 아줌마들까지 전부 60명 액자를 막
만들어 달라고 화장을 해서 추진을 했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하면서 2020년, 21년 온라인 때에도 그걸 멈추지 않고 선생님들이 온라인 때에도 했다는 그런 어떤 자긍심들이 있죠. 그래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만드는 민주적 학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존중하고 또 협의를 가능케 하고, 협의를 통하니까 협력이 더 가능하고, 또 그래서 일관성 있게 나가고, 이 동료성과 자발성 곁에서 하는 걸 보면서 나도 배우고 또 자기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더 주체성을 갖게 되는 그런 문화를 갖고 하고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된 게 아니라 수많은 고민의 끝에 이제 팀즈라고 하는 그런 어떤 MS 프로그램 정착을 해서 수업에도 이런 어떤 그 팀즈를 이용해가지고 다 이렇게 같이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때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교육 내역을 알차게 진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협의 문화를 했고, 또 우리 학교 정부부장님이 나이가 저보다 많으신데도 이런 거를 미리 알아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후배들이 잘 따라왔던 그런 어떤 역사가 있는 수업 혁신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렇게 수업 나눔하고 또 외부도 공개를 하고, 여기에 보면 온라인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으니까 각 부서별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서 같이 협의를 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했어. 크롬북을 활용해서 우리가 다른 학교보다 더 먼저 우리 학교 선생님들한테 크롬북을 준다는데 받을 거냐. 근데 보통 학교 같은 경우는 안 받는다고 하잖아요. 관리하기 귀찮아서. 근데 우리가 여중이라 관리가 잘 되는 면도 있지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다른 학교보다 더 먼저 크롬북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관리하고 해서 아직까지도 안정되게 크롬북을 전 학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수업 나눔의 계속 모습이고요. 이 수업 나눔 하고 난 후에 이렇게 소소하게 우리 연구부장님이 또 이걸 받아서 이렇게 내 수업을 응원합니다라고 하는 쪽지는 전교사한테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전 수업 공개 모임은 이제 학년별로 수업을 할 때 그때 선생님들 3기 학년 선생님들 모여서 서로 학습지를 보고 서로 이렇게 이거 좋겠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나눠주면서 훨씬 더 그 가닥 잡기가 더 좋으니까 혼자의 머리보다는 5명이 모여서 하니까 훨씬 더 좋았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천 여중에 이제 문화는 서로 평가보다는 성찰을 하자 뭐 이런 거 이런 어떤 내용들. 그래서 내 수업을 성찰하고 그 중에서 한 가지는 내가 가져오기 뭐 이런 식으로 사전에 약속과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정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자율탐구 과정인데요. 세 번째는 자율탐구 과정 이렇게 선생님들이 협의를 해요.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마을 공동체 이제 배우기 행복 감성 교육을 하는데 학년마다 그 선생님들의 역량이 어디에 쏠려 있는가에 따라서 색깔 있는 교육들이 나와요. 이거는 배움으로 마을에 기부하기 해가지고 뜨개질 썰어가지고 뜨개질 짜가지고 경로당 같은 거 준 적도 있고 한 2, 3년 동안 어떻게 하냐면 1학년 말쯤에 학년별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동극 국어를 중심으로 해서 동극 만들기, 아동극 만들기를 해가지고 각 옥천 지역의 어린이집에 가서 공연하고 이런 그래서 소소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1학년 이제 교육과정, 1학년 만에 교육과정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서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학기 초부터 서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거야. 이게 2학년 건데 2학년은 민주시민 역량인데 우리가 민주시민 역량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뭘 중심적으로 할 것인가 자치, 상생, 비판적 사고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 그냥 난상토론을 해가지고 적어보고 그 중에서 자기 교과와 맞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여행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루는 아이들이 진짜 코스를 짜서 선생님 뒤따라다니기만 하고 아이들이 노선 변경이라든지 시내버스라든지 어디를 갈 것인가를 다 짜게 해서 올해도 다녀왔습니다. 자, 이거는 3학년 같은 경우는 마인드맵을 아시니까 여기 세계시민교육과정에 우리가 뭘 중심으로 할 것인가 1학기는 뭘로 할 건가 2학기를 못 볼 건가 이게 다 계속해서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은 아까 자율성 있는 수학여행이라면 소규모 테마학습이라면 3학년은 뮤지컬로 해서 공연도 하고요. 자율탐구 교과통합 프로젝트 중학교 1학년은 모든 교과가
마을 알기로 해서 마을에 알아가는 수업을 교과별로 가르쳐요. 이렇게 중심 있게 이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은 이제 민주시민 역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민주시민 역량에도 PPT한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실 거면 자기가 저요? PPT를 막 얼굴이 계속 가리고 있어. 제가요? 저는 나는 내가 막 아닙니다. 서 제가 잘못 있는데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이고 자 대충 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이건 2학년 프로젝트고 이거는 또 3학년 프로젝트죠. 그래서 세계 시민 역량의 이런 부분을 교과에서 했는데 저희가 이제 4개의 그러니까 모든 교과 선생님들이 하지만 도덕, 국어, 미술, 음악이 모여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작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도덕 시간에 이렇게 요즘에 아이들에 맞게끔 아주 가늘고 아니 얇고 애들에게 신선한 느낌을 주는 환경에 대한 책들이 많이 생기더라고. 꿀법이 사라지는 이유는 뭘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읽을 만한 편하게 읽을 만한 재미있게 읽을 만한 책들을 사서 도서관에 배치를 해놓고 이거를 돌려가면서 읽게 해요. 도덕 시간에는. 그 도덕 시간에 그런 관계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시간에 일교 토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소비 생활은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선생님 같은 거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환경 친화적 소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 책을 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술실인데 이제 미술실에서는 뭐 하냐면 이 국어 선생님이 이제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도덕 쌤하고 다 얘기를 하면 국어 선생님이 이제 8편의 뭐냐면 글밥을 만들어요. 저기 8페이지의 글밥. 그 8페이지가 16페이지죠. 그 글밥을 만들면 제가 이제 미술 수업 시간에 이거를 그림책 만들기를 한 거예요. 애들한테 이런 그림을 다 그리게 해서 이 책을 학교 돈으로 출판을 했어요. 시중에 판매하는 건 아니고 아이들이 소장할 수 있게끔 이걸 다 스캔해가지고 책을 이렇게 만든 거죠. 근데 아이들 상당히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환경에 대한 그냥 단편적인 뭐 이야기, 환경이 소중하다, 뭐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난민 문제라든지 불평등 차별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음악 시간에 이걸 다 만들었으면 이걸 갖다가 저기 트로이블러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자기 책 소개를 음악과 함께 만들게 돼요. 이것도 이제 아이들이 한 그 그림책 만들기의 하나의 작품이에요. 근데 이걸 플레이를 하면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자, 이거는 이제 그 트레일러를 만들었으면 그거를 이제 QR 코드를 만들어서 애들이 가서 볼 수 있게 했죠. 이거를 동영상 플레이는 어떻게 해요? 동영상이 어디 있죠? 밑에 있나? 이게 동영상이거든요. 여기 어디가? 이 PPT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트레일러를 만들어가지고 동영상이 안 나오긴 한데 이게 참고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도덕 시간에 환경에 대해서 배우고 국어 시간에 또 환경에 대해서 배우면서 환경에 관련 글밥 쓰기를 해서 그 다음에 미술 시간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림책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소통하는 이제 교육 문화인데 우리 학교가 이제 잘 돌아간 이유는 서로 소통을 하고 이 학생들도 자기 스스로 학생 자체를 중심으로 하고 희망하는 애들 모아가지고 자기네들이 1년 동안 했던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어요. 또 자발적인 학생의 문화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동아리 자체 활동도 잘 되고 또 동아리 조직할 때도 선생님이 조직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조직을 해서 아이들이 수업 내용을 이끌어가고 선생님들은 재료 사주고 어떻게 이제 관리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고 있죠. 그 전통으로 이어지는 학생 자치는 뭐냐면 학생 자치가 잘 되다 보니까
이 좋은 거는 전통을 이어지는데 하룻밤 자거든요, 그 학교에서. 근데 올해는 자진 않았는데 밤에 이렇게 귀신 체험 이걸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소통하는 이제 교상문화라고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학년 말에 이제 서로 선물해주는 그런 거라든지 이 동아리 서로 그림책 읽기 동아리라든지 또 프로젝트끼리 이렇게 연구애들이 많아서 각자 이렇게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활동을 할 때 교사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학년별로도 움직이고 여기는 이제 급식소 선생님들이거든요. 모든 활동에 같이 참여해서 너나 없는 그런 어떤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협력도 잘 되고 매끄럽게 잘 이해가 매끄럽게 학교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의 그 가장 특색이 있는 학년 중심 교육과정, 그 교육과정이 수업으로 만들어지고 또 그래서 교사의 역량이 좀 더 성장하는, 그래서 매년 색깔이 다르고 초기 내용보다 8년을 동안 이렇게 진행해 왔기 때문에 내용도 훨씬 더 창의적이면서 심화되면서 실천적인 어떤 역량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가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건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은 이 곁에서 배운다라는 거죠. 곁에서 배운다. 그래서 자치와 협력 중심의 학교 문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많이 배우면서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하니까 더 좋네. 이렇게 하면 어때? 이렇게 서로 어떤 배움의 문화와 서로에게 시너지를 주는 어떤 자치와 협력 중심의 학교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하면서 느끼는 것은 교사가 배움을 멈추면 사실 아이들도 배움을 멈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학공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재교육을 하고 연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서로가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었지만 다 성장했다. 학년 말에 가실 때 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22 교육개정에서도 자율탐구과정 강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교사교육과정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성을 획득하려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성, 내가 강점을 두고 있는 교육 내용, 그걸 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어떤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는 교육 활동이 아니라 나만의 있는 특색 활동을 하고, 또 고등학교에서도 공동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교사가 역량이 있는 분야에 더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되고 그러니까 더 즐겁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자기만의 어떤 개성 있는 교육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2022 교사 교육과정도 이 자율탐구 과정과 교사 교육까지 많이 강조를 낼 텐데, 수석 선생님도 우리가 수석교사의 활동이 비슷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자기 역량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분은 컴퓨터 쪽이고 어떤 분들은 학생 문화 쪽이고 어떤 분들은 뭐 수업 쪽이고 이렇게 할 텐데,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가 계속된 연구로 그 자기 성장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교육의 어떤 만족도, 성취도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좀 우리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만족감을 느끼며 교사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수석 활동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빠른 시간에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했는데 잘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전달했는지. 여기까지로 해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사실 새롭게 뭔가 시작한다는 건 어렵고